존 맥스웰 리더십 불변의 법칙.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 과정의 법칙입니다.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개발되지 않는다. 리더십은 복리로 증가한다. 리더가 되는 것은 주식 투자와 대단히 유사하다.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면 실패한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쳐서 매일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리더십은 복합적이다. 존경, 경험, 강한 정신력, 인간관계 능력, 자기 규율, 비전, 추진력, 타이밍 등 수없이 다양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 많은 요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능한 리더가 되려면 연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나 역시도 나이가 50세를 넘어선 이제야 비로소 리더십의 여러 가지 요소가 명확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성공한 리더들은 학습하는 사람들이다. 학습 과정은 지속적인 것으로 자기 규율과 끈기를 필요로 한다. 매일의 목표는 그 전날에 비해서 조금 더 향상되는 것이어야 한다. 리더십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건에 참여해야 하지만 진정으로 리더십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지속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리더십의 발전 단계를 보면 아래와 같다. 1단계,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2단계, 나는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3단계,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 4단계, 나는 안다, 성장한다,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했다. 나는 당신이 지금부터 20년 뒤에는 뛰어난 리더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리더십의 평생 학습자가 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규칙적으로 책을 읽고 테이프를 듣고 세미나에 참석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거나 좋은 말 혹은 글이 있다면 미래를 위해서 기록한 다음 보관해 두십시오. 당신은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뛰어난 리더는 마음먹는다고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리더십 공부를 시작하라. 그러면 언젠가 과정의 법칙에 값진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5단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직관이 생기는 것이다. 엄청난 보상이 자연히 따르는 단계이다. 그러나 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정의 법칙에 순종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리더십은 매일매일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정의 법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이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말한다. 성공의 비밀은 자신에게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원칙을 세우고 꾸준하게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고대 그리스의 데모스테너스는 자가를 입에 물고 시를 암송하고 해변에서 커다란 파도 소리 속에서 연습을 하면서 당대 최고의 위대한 웅변가가 되었다. 언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위대한 리더가 되려면 당신도 그렇게 헌신해야 한다. 챔피언은 링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단지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라는 맞는 말이다. 챔피언이 만들어지는 장소를 보고 싶다면 그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라. 전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 조 프레이저는 이렇게 말했다. 링에서의 싸움이건 인생에서의 싸움이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다. 그러나 실제로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반사적인 움직임이다. 매일 새벽 로드워크를 성실하게 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른 새벽 어둠 속에서 꾀를 부리며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밝은 사각의 링 아래에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갑작스러운 성공은 없다. 루즈벨트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위대한 리더가 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길은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의 연속이었다. 뉴욕시 경찰국장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책을 맡으면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갔다. 그는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이 쌓이면서 마침내 강한 리더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과정의 법칙에 따라서 살았다는 하나의 증거이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의 지도하에서 미국은 세계의 강국으로 급부상했고 막강한 해군을 보유하게 되었다.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으며 여일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조약을 주도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임자였던 맥킨리 대통령의 암살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루즈벨트의 리더십에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선거에 입후보한 후에는 이전의 어느 대통령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 행동파 루즈벨트는 그 이름에 걸맞게 1909년 연임했던 대통령직에서 물러섰자 스미소니언 협회의 지원을 받는 과학탐험대를 이끌고 곧바로 아프리카로 떠났다. 그로부터 몇 년 뒤인 1913년에는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는 브라질의 다우트강 탐험을 공동으로 이끌기도 했다. 도저히 그냥 스쳐보낼 수 없는 굉장히 좋은 학습 기회였다고 그는 말했다. 소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라는 것이 탐험을 마친 그의 소감이었다. 그때 그의 나이 55세였다. 1919년 1월 6일 루즈벨트는 뉴욕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 사망했다. 부통령 마셸은 말했다. 죽음의 신도 그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 데려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깨어 있었다면 순순히 따라가지 않고 격렬하게 싸웠을 테니까요. 그의 침대 베개 밑에서 책이 발견되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루즈벨트는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는 그때까지도 과정의 법칙을 실천하고 있었다. 당신이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소식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누구나 리더가 되는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와 끈기로 가득한 시간 말이다. 과정의 법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리더십 개발은 평생이 걸리는 작업이다. 지금 이 순간 이 음원을 듣고 있는 당신은 리더로 가는 과정의 법칙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